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30년 전의 나에게 30년 후에 내가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0년 전에 내 모습 꿈에서 꿨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1994년도쯤 되겠죠. 그 시절에 저는 사업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막 사업이 이제 좀 불같이 막 일어난다 할 때의 시절이었는데 주문이 너무 많이 몰려와 가지고 전화기를 내려놓을 틈이 없고 매번마다 이 주문을 못 맞춰 갖고 맨날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그 시절에 소위 말해 돈을 밟고 다닌다 이런 얘기까지 막 할 정도로 잠시 반짝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꿈을 꿨는데 사람들은 그런 시절을 회상하면 리즈 시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성기 시절 아주 잘 나갈 때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왕년의 말이야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시절을 보통은 생각하는데 저는 그 꿈을 꾸면 악몽을 꿔요. 30년 전에 그 시절로 되돌아가라 그러면 악몽에 시달리는 꿈을 맨날 꿉니다. 주문이 맨날 폭주해서 지긋지긋하다 스트레스를 그냥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직원들을 뽑아도 한결같이 다 그냥 콧구멍 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직원을 관리하는 직원을 또 뽑고 그 관리하는 직원을 또 관리하는 직원을 뽑고 그러면서 여전히 저는 뒷짐만 지고 있으면서 직원 탓만 하고 그랬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돈이 그렇게 쏟아지고 일이 그렇게 잘 풀리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절은 항상 제 마음속에는 뭔가 악몽을 꾸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그 시절의 나에게 30년 전의 나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니? 지금의 네가 깨달은 네가 30년 전에 너에게 가서 야, 너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이런 거 신경 써 하고 콕 집어서 한마디만 얘기해주고 온다면 천금 같은 어떤 네가 그 시절을 악몽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확 반전이 될 만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말을 한마디 하자면 뭐가 되겠니? 그래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다시 살고 싶니? 이런 질문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시절에 그때 그 상황에서 다르게 살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똑같이 살 거다 이거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힌트를 주고 알려준들 아무리 야 곧 있으면 IMF가 와부터 뭐 야 2010년도쯤에 비트코인이 아주 떡상한데부터 뭐 그런 정보를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귀뚱으로 듣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 식대로 또 살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나에게 지금의 내가 얘기를 해준들 30년 전에 그때 나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 남의 말 안 듣는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하고 그냥 내 식대로 사는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았을 거다. 아무리 천하의 30년 뒤에 나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한들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면서 똑같이 살았을 거다. 그래서 지금 알았던 것을 30년 전에도 알았더라면 하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뭐를 콕 찍어서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해준다면 그냥 그대로 살아. 뭘 고치려고 그래. 그냥 그대로 살아.
그거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오늘의 네가 있는 거야. 그러니 뻘짓도 하고 흑역사도 만들고 악몽이라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악몽들을 꾸면서 지긋지긋한 현실이라고 느껴지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고스란히 다 겪어내면서 그냥 다 살아. 그러면서 네가 컸어. 그러니 30년 후에 내가 백날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봐도 안 듣는 걸 아니까. 아무리 옆에서 충언을 해주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준들 뻔히 며칠 후에 몇 년 후에 드러날 일도 안 듣는다 이거죠. 절대 남의 말 안 듣는다. 오죽했으면 제가 연극을 처음 배웠던 우리 연출가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어느 날 그 방송국 녹화를 끝내고 같이 남포동 어느 선술집 비슷한 곳에 같이 가서 술 한잔 하재요. 그래갖고 술 한잔, 나는 술 못 마시는데 술 한잔 하자고 저를 억지로 끌고 가길래 앉아 있었더니 소주잔에다가 소주 한 병을 제한테 잔을 딱 주더니 그 작은 소주잔에 소주 한 병을 다 들이붓는 거예요. 콸콸콸콸콸콸콸콸. 선생님 이거 너무 칩니다 그랬더니 다 한 병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게 너야 임마 이러면서 임마도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한참 제가 12살 어린데 제가 저한테 하선생 하선생 맨날 그랬어요. 이게 하선생 너야. 한 방울도 다른 사람 얘기 충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 이런 게 들어갈 틈이 없다 이거죠. 꽉 찼다 네가. 소주잔에 꽉 찬 상태로 한 방울 부으면 한 방울이 똑 떨어진다 이거죠. 이게 너다. 그게 계속 기억이 나요. 그랬던 저라서 암만 30년 후에 내가 나타나서 얘기한데도 절대 안 들었을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옆에서 제대로 된 충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옆에서 정말 나한테 싫은 소리 맨날 해가면서 잔소리를 하고 충언을 해도 오히려 그런 직원들, 그런 측근들은 다 내쳐버리고 대표님 잘하십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문 열어드리면 내리십시오. 이래가면서 이런 말만 들어가면서 꼬라지를 온갖 그냥 꼬라지를 부려가면서 살았던 시절이라 남들이 보기엔 리즈 시절이다. 한참 잘 나가던 시절이다 라고 해도 저는 그 시절은 여전히 저한테는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아직도 나는 가난하다. 그 분야에 국내 업계 랭킹 1위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야 이까짓 거 1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래가면서 지냈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뭐 큰 공연을 하나 마치고 방송사 임원이랑 또 광고 대행사 사장이랑 함께 일식집에서 식사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 대표 너무 강해가지고 부러질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부러질지언정 휘진 않겠다. 내 쪼대로 살겠다. 내버려 둬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광고 대행사 사장이 민망해가지고 멀쑥한 상태로 그냥 분위기가 싸하게 식었던 적도 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누구 말도 안 들었을 거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안 듣는다. 하나님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안 듣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시절로 돌아가 봐야 달라질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똑같이 살 거다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실수 반복하면서 지금 이대로 이제 어찌어찌 또 왔겠죠. 그런데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못 살고 있는가 물어보면 그래 어찌어찌 살다 보니 이까지 왔고 어찌어찌 보니 그래 잘 살고 있네 이렇게 이제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내가 아무리 지금 내가 알고 있던 걸 그때 알았더라면 로버트 드니로라고 로버트 드니로 유명한 배우죠.
그분이 했던 말이죠. 앤 해서웨이가 물었죠. 가장 인상 깊은 대사가 어떤 대사가 기억이 남느냐고. 대사는 아닌데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게 다다고. 이게 다라고 하면서 그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아, 참 뭔가 울림이 있다 싶었는데 지금 알던 것을 30년 전에 만약에 내가 알았다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까? 단언컨대 안 바뀌었다. 단언컨대 안 바뀌었다. 그때 당시에 나는 절대 안 바뀐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역사를 대하거나 우리의 과거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과거들이 우리 삶에 꼭 있죠. 그 하나하나의 부속품들이 지금 오늘 나를 만드는데 절대로 필요한,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부품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대할 때 그런 자세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후회하는 거 많죠. 미련도 많고. 그런데 그 후회와 미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늘 들면서 또 자빠진데 또 자빠지고 똑같은 실수 계속 하면서 그래가면서 수업료라고 하는 쓴맛을 계속 당해가면서 아, 이게 뜨겁다, 아프다, 이걸 계속 느껴가면서 이제 조금씩 고쳐지는 그 과정을 가면서 이제 그렇게 고집셌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환골탈태를 한 3번 했다 할 만큼 바뀌어가는 거죠. 절대로 그냥은 안 바뀐다. 풀무불 속에 완전히 그 혹독한 연단을 해서 다 녹여낼 정도의 어떤 지독한 연단을 거쳐야만 뼈가 꺾이고 해야만 바뀔 만큼의 그런 과정들이 필수할 과정이다. 그런 것들을 또 겪은 사람이야만이 예측 오류라고 하는 부정적 예측 오류가 큰 것들이 당할 때마다 자기 중심이 딱 확고하게 그 고난에 대처하는 그런 그 마음도 내공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환란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기가 자처했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이것은 흑역사로 실수했든 아니든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온 모든 재료로서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게 없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뻔한 얘기인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30년 전의 과거의 나에게는 지금의 내가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그대로 살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대로 살아라.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30년 후의 나에게 30년 후에 나에게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게 있더라 이거죠. 지금의 내가 30년 전에 나에게는 뭘 해도 얘는 그대로 살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의 내가 30년 후에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달리 얘기하면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30년 후에 나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하나하나의 부품이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30년 후에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랬을 때 내가 지금의 내가 30년 후에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있겠다. 그죠? 살아낸 얘기를 해줄 수는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지금 2024년 8월 4일 무더운 여름날 내가 지리산에 와 있어 이러면서 일기를 쓰는 거죠. 일요일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주섬주섬 다 챙겨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에 올라왔어. 그리고는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를 뱅뱅 도는데 너무 더웠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아, 일요일인데 한 번씩은 일요일 날 그냥 휴가 떠나듯 바닷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아주 좋은 카페에서 힐링되는 그런 경치를 보면서 맛있는 거 차도 한잔 마시고 수다도 좀 떨고 그렇게 좀 휴가도 좀 보내면서 일요일 같은 날은 좀 쉬면 어떨까
아,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었어. 이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문득 그 생각을 했어. 그런데 30년 후에 너에게 줄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있었어. 이러면서 영상일기를 쓰는 거죠. 30년 전에 나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냥 그렇게 지독한 고생을 하면서 또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방황해 가면서 울부짖을 그런 때들을 다 볼 때 지금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면 30년 후에 나에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영상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그래, 오늘은 일요일인데 내가 오늘은 하루는 좀 제끼고 싶었어. 그런데 또 올라와서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또 이렇게 30년 후에 너에게 줄 선물을 만드느라 이렇게 내가 설렘으로 아주 정성 가득하게 하나하나를 너를 위한 선물을 오늘도 내가 보내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일기를 쓰는 거죠. 그때 30년 후에 내가 지금의 이 모습을 다시 영상을 열어서 보게 된다면 참 고맙다. 그때 그렇게 닥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지 않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절제하고 자제해 가면서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설레는 내 모습을 확실하게 그린 상태로 그 부속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설렘을 기꺼이 감수하며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하나하나 이벤트를 준비할 때 그 설렘과 기쁨과 행복감이 가득 차 있는 느낌으로 그 시간을 보내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미래의 30년 후에 내가 30년 전에 지금의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게 들리더라 이거죠. 그리고 30년 후에 내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용맹정진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수고로움들이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그 뭐 이적의 노래인가,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거친 바람 속에 뭐 이렇게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그 느낌, 그리고 고된 하루살이와 지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이 다 너 때문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다행이다 노래 가사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비춰서 얘기를 해줬을 때 내가 거친 바람과 젖은 지붕 밑에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 이 상황이 내가 이렇게 떼약볕에서 땀을 흘리며 이렇게 수련하는 게 홀로 내가 내팽개쳐져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 이 땀이 보람이 있다 이거죠. 그걸 이제 느끼면서 지금도 한 땀 한 땀을 흘리는 땀 자체가 소중하다. 이걸 이제 느끼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걸 생각했을 때 과거의 나의 삶 때문에 현재 내가 이 모양 요 꼴로 만들어졌구나를 보면 과거에 그렇게 살아버린 나 자신을 원망하거나 내가 그 자신을 백날 얘기해봐야 얘는 절대 말 안 들을 텐데 과거의 나한테는 원망하고 그렇게 야 너 그렇게 그때 살았어야지 해봐야 소용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미래의 나에게는 내가 이렇게 살아주면 얘가 잘 살겠구나라는 게 확실히 보이잖아요. 오늘의 내 산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이 되는 건 너무나 사명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을 그릴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그림이 확실히 그려져서 그걸 초지일관 내가 그 그림을 하나하나 부품을 만들어가는 그 수고로움을 내가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이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의미를 나에게 비춰주면 그래 비록 내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30년 동안 살아온 내 모습을 봤더니 내가 참 마음에 안 드는 짓거리와 그런 구석들이 너무 많았지만 어떡하겠니?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내가 됐는데 하지만 30년 후에 내 모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그건 분명히 되게 돼 있다 이거죠. 내가 분명하게 내 미래 내 모습을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를 살아간다면 100%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계속 나는 그 모습을 너를 위한 선물을 하겠다. 그래서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래가면서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한 편지를 쓰겠다. 그래서 지금의 이 날을 내가 기록하기 위해서 적었어요. 2024년 8월 4일 그래 놓고 생기유기체 애벌레가 이러면서 이제 생기유기체 애벌레 길이가 이러면서 이제 써놓고 그 밑에는 2025년 12월 31일 하고 공란으로 비워놨어요. 그리고 2030년 12월 31일 또 2035년 2045년 이래가면서 쭉쭉 이제 30년 후에까지 다 해놓고 공란으로 비워놔 사인하라 이거죠. 오늘의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만들어준 네가 있어 참 고마워 라고 미래에 내가 다시 답장으로 써주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써봤어요. 오늘 이벤트를. 이 더운 여름에 나도 빨리 천일의 약속 빨리 끝내고 바닷가 가서 좀 더운 여름날은 좀 쉴 수도 있고 한데 내가 이렇게 지금 많은 짓인가 하다가도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하고는 벌떡 다시 힘을 내고 그렇게 다시 용맹정진하게 된 그 에너지가 솟더라 이거죠. 그래서 30년 전에 나에게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는지가 너무 많이 떠오른다면 30년 후에 나에게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30년 후에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지금의 내 모습을 고마워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는 또 많지만 오늘은 제가 그냥 요 내용만 남기고 싶어서 우리 신님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제 모습이 생기유기체를 만드는 애벌레 같은 느낌. 그래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앞길도 보이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더딘 발걸음 같지만 또 조금 있다가 살이 터서 허물벗고 한 번, 두 번 다시 터지고 그러면서 상처 많은 번데기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살이 터지고 또 터지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이 또 오고 그러고는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힘겨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봄바람이 불어오면 날개를 활짝 펴고 이제 날아가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용맹정진하고 있는 게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아주 갈아넣고 희생한다가 아니라 너무나 설레고 소중한 선물을 하고 있다. 30년 후의 나에게. 그리고 저는 참고로 30년 후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리고 보고 미리 보고 왔던 미래 1화 기억이라고는 3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너무나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황홀하고 설레고 너무너무 보람이 있는 거죠. 내가 저렇게 인생을 사는 삶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게 정말 내 삶의 진짜 가치구나 하는 게 너무나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닿을 수 없는 높은 꿈을, 희망을,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 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다. 이 구절처럼 송두리째 바꾸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는 걸 이제 알아차린 거죠. 왜? 너무나도 황홀하기 때문에. 미래의 내 모습을 난 너무나도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모습이죠. 그러면 그 부품을 하나하나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보람차냐. 그리고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볼 때 너무 고마워할 수밖에 없다.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지금의 이 모습에게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면서 늘 사랑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것도 준비해 줄게. 이것도 내가 챙겨줄 테니까 잘 써. 이래가면서 하나하나 그 포장하고 하나하나 내가 정성껏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설레고 행복하고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는 미래의 내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체가 되는 거죠. 그런 동질감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문득 오늘은 제가 더운 여름날 땀은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덥고 갑자기 바닷가 가서 쉬고 싶다 이 생각이 확 들어가는 그 순간 왜 이 짓을 하고 있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30년 후에 나에게 주는 선물이 그냥 보장되지 않은 뭔가를 무의미한 그런 부질없는 희생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미래의 나에게 소중한 선물을 하고 있는 벅찬 그 감동으로 지금도 내가 설레게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걸 확인하니까 행복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냥 오늘 제가 넋두리 삼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의 나에게 30년 후에 나의 그림을 그려놓고 걔가 지금 내가 뭘 선물을 해주면 얘가 가장 행복할까 하나씩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는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서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제가 30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거든.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그러면서도 악착같이 끈기 있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한 땀 한 땀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몰입해서 집중해서 만들고 가꾸고 나는 나를 만든다 나는 나를 가꾼다 나는 나를 지킨다 계속 지금 되뇌이는 말이 30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지금 나에게 30년 후에 나에게 계속 반복하면서 해주고 가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늦지 않았다. 나이가 뭐 90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30년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그냥 영상 일기처럼 우리 신님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녹화를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30년 후에 나에게 소중한 선물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